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부세는 물론 취득세 등 주요 세수가 크게 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지난 8월 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돼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 자문을 맡은 국제 컨설팅 회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제출한 보고서가 2장짜리 2건에 불과한데 광주시는 자문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묵은 쌀과 일반 쌀을 각각 햅쌀과 친환경 쌀로 속엽한 전남 지역 농협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생산 연도와 품종 등을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지방자치단체들, 내년 예산 운용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방에 할당되는 교부세가 내년부터 크게 줄고 여기에 취득세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세수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2조 원가량의 지방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줄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162억 원, 전남은 274억 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손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 전체 지방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연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 소비 세율을 올리고 예비비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뿐입니다. 예비비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세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그게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써야 할 돈이 많은 만큼 예산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취득세 인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악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성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시 내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적용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 소급 적용 방침 그걸 듣고 지금 집 구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지금 구경 왔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2%의 취득세를 1%로 9억 원 초과와 다주택은 4%를 3%로 영구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존에 600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30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됩니다. 6억 원 이하가 1%, 그 다음에 6억 원에서도 9억까지가 2%,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고 다주택자가 4%에서 3%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현재 올 하반기 이 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 5,700여 세대의 취득세 감면 예상액은 247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광주 전남에 8,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취득세가 428억 원 감면될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가운데 집 구매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지역주택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했던 그런 분들이 분양 관련된 그런 전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이 한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 컨설팅 회사 TSE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광주시에 해줬다는 계약서와 자문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수영대의 유치 과정에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컨설팅사 TSE로부터 받은 자문 내역이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수영대의 유치를 위해 TSE가 했다는 활동을 2장짜리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썼던 계약서와 순서도 같고 하겠다를 했다로 시제만 바꿨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보고서를 내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7개월 동안 TSE가 제출한 보고서는 2장짜리 보고서 2건이 전부입니다. 2억 원 넘게 들인 자문치고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수권 대회를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자문 보고서가 모두 계약서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수영대회 유치위와 TSE가 수시로 메일이나 미팅을 가지면서 상대국 동향 등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며 자문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영대 유치 전략이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면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TSE와의 어떤 계약 조건들은 충분히 이행이 됐다고. 국제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던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검찰 수사와 정부와의 갈등, 또 국비 지원 논란까지 홍역을 치를 만큼 치르고도 대회 유치에 성공한 만큼 자문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오히려 컨설팅 회사를 감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농협에서 파는 것이라고 하면 일단 믿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묵은 쌀을 섞어 100% 햅쌀이라고 팔았는가 하면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킨 전남 지역 농협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 농협. 한 해 400억 원어치나 팔릴 정도로 고품질 쌀로 유명한 지역인데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햅쌀은 최근 3년 동안 대형마트 등 전국 160여 곳에 13,400톤, 178억 원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햅쌀과 묵은 쌀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적게는 3%를 섞었고 아예 100% 묵은 쌀을 햅쌀로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곡을 햅쌀로 그렇게 홍보하여 햅쌀로 판매를 했을 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고요. 또 특히 이제 구곡이 판매되지 않았을 때 누적 감가되는 누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 생산 연도와 품종 등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묵혔지만 밀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연산이 한 해 바꿔지면 한 10,000원 정도나 가격이 떨어질까지 아무리 신곡보다는 떨어지. 경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 등 5명을 입건하고 1년 묵은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팔아온 다른 지역 농협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일반 당원들에게 안철수 세력 합류를 강권하는 지방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또 일부 구의원과 시의원이 안철수 세력에 합류하면서 일반 당원들을 이탈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로 철거된 옛 전남도청 보존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마련한 5.18 사적지 보존 정책 토론회에서 5.18 공법단체 설립 추진위는 철거된 옛 전남도청 수유실을 원상 복구하고 정문도 원형대로 보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된 보존 건물 내부를 원상 복구하고 항쟁 당시의 상황을 밀랍 인형 등으로 재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계림동에서는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설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는 나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이곳에서 폐기물 분류 작업 도중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손과 왼발 등 훼손된 사체 일부가 최근 일주일 사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좀 노후가 됐어요. 이게 오래된 이게 누굴까 그거는 몰라. 그거는 이게 묘지에서 나온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미라 상태로 말라붙어 있는 이 사체 일부는
절단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오래된 시신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체가 섞여 있던 폐기물이 20여일 전 광주 마륵동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사체에서 지문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58살 동갑내기 남녀가 남성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쯤. 이들을 부검한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질식사시킨 뒤 자신도 독극물을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은 숨진 남성이 죽음을 동반자살로 위장하려고 피워둔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의 한 중소업체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청주에 있는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설계 도면을 유출해 유사품을 만든 혐의로 45살 권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출한 기술은 굴삭기를 기존과 달리 회전 구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이 중소업체는 제품 개발비 14억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동광주에서 광산 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광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오는 18일부터 15명 안팎의 검사역을 투입해 4주간 광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에 자료를 요청해 사전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은행의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와 봉사단체 국제라이온스 협회와 함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이번 MOU를 통해 각 단체와 함께 무등산과 더불어 주화모, 동복호 등 상수원 지역에서 대대적인 범시민 환경 정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